터보컨트 발표 이후에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급락 사태는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썼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앞쪽 기술이 좋아지면은 하드웨어 수가 준다는 거잖아요. 산술적인 계산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장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터보컨트 현장에서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의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딥시크가 딱 발표되고요.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뭐 시장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예. 터보컨트 얘기는 이제 마이크론이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네. 삼성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은 내용을 네. 말씀하시죠.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다 뭐 악재라고만 악재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악재 위험을 얘기할 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그렇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쟁 내용이 너무 거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터보컨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예.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이 터보컨트와 관련돼서는 뭐 내용적인 거는 많이 나와 있기 알고 때문에 있고, 네. 구체적인 이 내용을 제가 원론적 상황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아직은 학술 단계에서 레포트 단계에서의 이론적 개념이거든요. 애플에서 구글에서 또는 메타에서 반도체 사업에 계속 뛰어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진화하겠죠. 네. 시간적 차원에서의 기간차가 있을 수 있고요. 틀림없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 문제는 아니고요. 상용화나 이론적 배경이 지금 시장에 적용될 때는 2, 3년 걸릴 거고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의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있었죠. 딥시크. 네. 2025년 1월 27일 그러니까 우리 설 때 딥시크가 그 중국에서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AI 관련주죠, 그죠? 영향이 어땠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고 네.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매출, 삼성의 매출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대단한 악재이다라고 판단되어서 그 당시에 하이닉스 주가 상황을 제 기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좋은 인사이트네. 예. 하이닉스가 그 지난 25년 1월 초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전반의 흐름, 그러니까 AI와 연동된 HBM 매출 구조의 측면의 향상에 의해서 21만 원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딥시크가 딱 발표되고요. 다음 날 19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죠. 하락이 나타나고요. 바로의 흐름이 다시 20만 원 수준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적 측면으로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 다시 1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의 100만 원 넘어가는 가격에 형성을 줬는데요. 네. 저는 이 터보컨트 내용이 앞으로 진화해야 되는 반도체 업계의 그 생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과거의 딥시크보다도 작은 파장입니다. 왜냐하면 딥시크는 출연했던 거고요. 저사양 HBM으로 챗 GPT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 감소가 여실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터보컨트는 미래에 갈 수 있는 방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딥시크보다 작다라는 측면이고요.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호재다. 악재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지나간 악재, 비체계적 위험으로 해석하셔서 이 부분이 시장의 연속성을 두고 주가 하락을 제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이 빠질 때가 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가세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이제 네. 발표되어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추정치의 예측이 오히려 주가에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너무 놀려놔 눈높이가 그죠. 예. 40조 얘기가 나옵니다. 40조까지 나오니까. 제가 추론하는 측면에서의 삼성전자의 이번 그 실적 추정치는 대략 25조 원에서 30조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가요? 보수적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올려놓고 쇼크인데? 그렇게 나오면 쇼크인데 쇼크. 올려놓고 이제 좀 낮게 나오면 이게 쇼크가 돼버리기 예, 때문에 예. 합리적인 제 계산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93조였고요. 영업이익이 20조였습니다. 5조는 저기 휴대폰하고 디스플레이 네. 하만이니까 빼고요. 15조였습니다. 지난 4분기에 D램 가격이 평균 가격이 9불이었습니다.
올해로 넘어와서 12불, 13불까지 디램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1, 2, 3월 평균 디램 가격을 추정해 보게 되면 대략 12불 내외입니다.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15조의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93조에서 110조로 대략 한 15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반도체 15조에 늘어난 부분과 디램 가격이 한 25% 상승한 부분을 우리가 치환해서 이 부분을 증가시켜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네. 지난 4분기 15조 반도체 영업이익단에서 대략 30% 정도 추정해서 이익치가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전체 그 영업이익단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25조에서 30조, 최대 30조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 계산 근거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40조, 35조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렇게 나오면 서프라이징이죠. 그럼 주가가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도 아니지 않을까요? 시장 눈높이가 높아져 갖고. 네. 실제 나오는 데이터는 제가 판단할 때는 25조, 30조가 나와도 와 잘했다. 이 정도 수준이 합리적 수준이다. 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40조 기대치를 가지고 30조가 나오면 쇼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출은 정확하게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93조에서 110조입니다. 예. S26이 3월에 그 출시가 됐어요. 부분 계상이 됐을 거고요. 반도체 출하와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이 되니까 매출은 추정치가 어느 정도 거의 근사치 값으로 나옵니다. 93조 매출에서 110조 매출입니다. 17조가 늘어났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여기에서 20조에서 2배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합리적 추정 근거에서 25조, 30조 이 정도 수준에서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추정치에 대한 실적이 나왔을 때 아마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40조, 35조를 많이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조도 굉장히 잘한 건데 뭐 28조, 30조가 나오게 되면 쇼크로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죠. 이때가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절대적으로 매수의 시점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실적 정치가 발표되는 시점, 다음 주 수요일일 겁니다. 요 시점과 다음 주 주말쯤에 CPI가 발표되거든요. 아마 CPI도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요 주간에서의 삼성전자 저점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에 이제 파업을 시행한다라는 이제 네. 기간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파업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파업이거든요. 첫 번째 파업은 24년 8월에 한 달 정도 파업을 했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중간 주총이 한번 있었을 때인데 이때 88,8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입니다. 파업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주가가 7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이때 한 달 동안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파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때 매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그렇죠. 되어질 겁니다. 생산에 차질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지난번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노사 간에 주가에 대한 반응도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달 차의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차의 기간 동안에 합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노사 간의 합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잠재적인 요인으로 악재로 계속 주가의 반응도를 만들어내겠지만 결국 4월 중에 합의가 극적 타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주가의 저점을 찍고 전환 포인트의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악재라기보다는 내재된 악재가 해결되면서 호재로 전향될 수 있는 이 내용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굳이 악재로만 해석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든가 네, 그 경기 발작 사실 네.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것 때문이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 어떤 차익실의 빌미가 됐던 것이고 실제로 엔비디아랑 마이크론 차트 비교해 보면은 마이크론 차익 빠진 것까지 감안하면 비슷합니다 이제서 그러니까 많이 올랐겠고 덜 빠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그 구글의 터보컨트 발표 이후에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게 이제 그 언론이 그 AI 논문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썼기 때문에 거의 해프닝 수준의 어떤 천국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압축 기술이 좋아지면은 하드웨어 수가 준다는 거잖아요.
산술적인 계산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기술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얘기냐면 이 6배 압축이 착시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뭘 기준, 원본 기준이에요. 압축을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원본 기준을 그 FT32 같은 거 경우 이런 걸 가지고서 터보 컨트로 압축을 하게 되면 3비트까지 압축이 되거든요. 6분의 1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 그러니까. 6배인데 예. 근데 업계 표준은 그 16비트라든가 아니면 그 BF16 이런 거 뭐 32비트, FT30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압축을 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예. 이미 4비트까지 압축 기술이 있어요. 그걸 신형 쓰고 있어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V 그 LMA라든가 아니면 그 TNS RTL LMA라든가 뭐 그 FT8 뭐 여러 가지 그 표준만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되게 기술을 많아요. 다 적용하고 있다. 다 이미 4비트 확률 구축을 해서 그걸 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4비트에서 3비트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30% 계산이에요. 6배란 착시라니까요. 터보 퀀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 압축을 했는데 무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기술들은 4비트의 양자와나 4비트 이하에서는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대화 문맥 상실하면 성능이 저하가 됐었는데 이번에 터보 퀀트는 그렇게 압축을 했는데 오차가 거의 없고 빠르다는 사실은 그래서 미세 조정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그 소프트웨어의 성과의 성취인 거지 이게 물리적으로 HBM이라든가 디램사를 무너뜨리는 그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 옹호론 쪽에서는 이게 오히려 그 HBM 수요를 폭발시키는 제본스의 역습이다 이 그렇죠. 얘기를 많이 그 했거든요.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기술 효율적이 높아지면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그 제본스의 역설이 이제 AI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메모리를 아끼게 그 공간만큼 수십만 토크가 더 발생하면서 또 수백만 토크 문서처럼 더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제 맞아요. 그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그 기준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원본 기준으로 6배지만 실제로는 최대 30%의 소유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 모델의 그 성능 그 경쟁이 계속되는 사실 그 엔비디아와 그 GPU를 짜고 이루는 그 삼성전 하이닉스의 그런 뭐 HBM이라든가 뭐 고대역 그 고용량 그 ESSD 이런 수요 자체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이젠 전쟁은 AI 전쟁이구나. AI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각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AI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 하락하면서 반도체를 조보를 봤을 때 도저히 팔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습니다. 안 팔고 버텼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게 대표적인 피해 기업의 샌디스크 경영진들이 터보 퀀트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오히려 낸드 수를 더 키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터보 퀀트가 어떤 메모리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은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샌디스크 경영진이라든가 뭐 투자은행에서는 오히려 그 AI 도입을 가속화 더 한다 이 기술이. 그래서 이제 낸드의 수요를 더욱 더 증가시킬 거라고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근데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데이터를 더 작게 처리하니까 뭐 좀 수요 좀 줄어주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샌디스크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AI 처리 비용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스토리지 수요가 더 함께 늘어난다고 그렇게 지금 본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샌디스크의 전망 자체도 그 AI 로드워크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력 그 ESS도 수요도 폭발적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도 수요가 강세가 있는 거죠. 이번에 시장의 어떤 그 AI 시장 강타하고 하는 게 클로드거든요. 클로드 사용률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그 용량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그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 그 모자라서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객사들도 안정적으로 가격보다는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낸드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그 샌디스크 주가가 폭발적으로 두 자릿수 급등한 것도 경기 그
그러니까 터보컨트 때문에 빠졌던 게 아니라는 게 좀 증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런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 샌디스크의 그 의견에 동의를 했고 메모리라든가 스토리지 수요가 감소한다는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은 이런 초기 시장의 어떤 과도와 우려에 대해서도 손을 그었고 그리고 터보컨트는 기존 기술의 연장선에 있는 진화적 개선일 뿐이고 메모리 사용 감소는 일부 영향에만 국한된다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준점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본 기준 6배지 실제로는 어깨 표준에 비해서는 최대 30% 정도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AI 성능을 위해서는 압축 기술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메모리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터보 컨트롤 기술은 어떤 그 메모리 수요 둔화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기술화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해서 AI 생태계를 더 확장하는 그런다는 거고요. 이게 책상에 좀 비유를 하더라고 어떤 네. 에서는 그러니까 책상에 이제 그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요약 노트를 막 책상에 막 쌓아놓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이거를 다른 데다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 압축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 KV 캐시를 낸드에다 저장하는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빼놓으면은 나중에 이거를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로딩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터보 컨트는 이걸 더 빨리 로딩 없이 빨리 체크해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렇다고 전체 사용량 자체를 우리 책상 사용량을 줄이진 않잖아요. 전체 사용량을 줄이진 않다는 거죠. 아무리 그 압축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그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난야테크 관련해서 또 UBS에서 리포트를 냈어요. 관련 의견을 냈고, 그러니까 이런 터보컨트에 관해서도 지금 의견을 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실제 메모리 수요에 영향 미친 거는 거의 모건스탠이랑 마찬가지로 수요의 감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과민 반응이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오히려 이런 효율화가 AI 서비스 확산이라든가 컴퓨팅 지출 증대로 이어질 거라는 걸 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IB들의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서브컨트 기술이 AI 생태계를 확장해서 오히려 메모리 상용을 더 늘린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나냐테크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대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UBS가 하이닉스 목표가 155만 원을 제시했고요. 삼성전자는 25만 7천 원. 그리고 마이크론은 510달러인가요? 뭐 그렇게 제시를 했고 그리고 나냐테크 같은 경우도 대만 달러로 340달러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전 목표가 128에서 올해 상향한 거예요. 터보컨트가 공개돼서 조정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128에서 125로 상향했고 삼성전자도 일단 기존 표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25만 7천 원을 상향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계속 유지를 한 거라서 결과적으로 터보컨트 이슈 자체가 이것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건 참 너무 아이러니 그냥 넌센스다 코미디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